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지도단원인 소리꾼 방수미입니다. 여러분께 좀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때 뱃노래 하나로 전 아시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우리 시대 최고의 명창 김소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뱃노래 좀 생소하시지요? 제가 조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야 호야 오야 백빈주 갈매기런 오야 홍요원으로 날아 들고 오야. 네, 바로 이 소리로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무용단들이 나와서 살풀이 춤을 췄던 것 같은데요. 그때 정말 아시아의 각국 매체들에서 정말 극찬을 했던 그런 소리꾼 김소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명창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뵀었는데요. 바로 국립극장, 대극장, 지금은 국립극장 다로른 극장을 얘기를 하지요. 그 3층까지 관객들이 정말 꽉꽉 차는 무대에서 덧배기 춤을 췄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소희 명창은 판소리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예술세계의 정말 최고의 명인이었었는데요. 그때 그 덧배기 춤을 췄던 그 아우라를 3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소희 명창은 정말 자그마한 체구에 요란한 화장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고운 분해, 그리고 옅은 립스틱 하나를 바르는 것이 무대 화장의 전부였는데요. 제가 그때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어른들 틈바구니에서 그녀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감동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판소리뿐만 아니라 춤, 그리고 악기, 모든 것에 능한 이 시대의 최고의 예인이었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그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소희 명창은 1917년 고창군 흥덕면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창은 여류 명창이 정말 많이 배출된 곳인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명창인 바로 진채선의 고향이기도 하고 허금파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진채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명창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지가 나왔던 영화 도리화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게도 그 서편제만큼의 흥행은 이루지 못했는데요. 그 도리화가의 주인공이 실존 인물인 바로 진채선입니다. 여기서 진채선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진채선은 흥선대원군 시대의 소리꾼이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새로 준건을 할 때 전국에 있는 명창들을 다 불러들여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게 낙성현이라고 했는데요. 경회로 쪽에서 이제 파티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판소리는 남자들이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감히 그런 소리판 또는 그 궁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진채선은 그 고창에서도 정말 가장 소리를 잘했기 때문에 남장을 하고 바로 그 장소에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바로 낙성가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지금은 그 곡조는 전해지지 않지만 그 가사는 전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의 땅 중에서 제일 가는 땅, 고르고 골라 이터를 삼으니, 북으로는 북악산 큰 병풍 삼고, 남으로는 수하의 남산을 거느리고, 좌청룡은 왕십리, 우백호는 동구제, 이상 좋은 터가 또 어디 있으랴 라는 내용의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곡조는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흥선대원군이 진채선 소리에 아주 홀딱 반해서 평생 흥선대원군 옆에서 궁궐에 지내면서 소리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허금파라는 진채선보다 조금 밑에 시대의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명창도 바로 고창 출신인데요. 여기서 진채선의 스승인 신지후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신지후는 여러분
그 고창에 있는 중인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실기인은 아니었고요. 이론가였는데 약국집을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돈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리꾼들을 후원해주고 판소리를 다시 재정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진채선의 스승이었던 김세종, 박만순, 김창록, 이날치 등 명창에 후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진채선 허금파도 바로 그 후하의 학생들이었지요. 그리고 또 광대가라는 단가에 판소리 창자가 갖춰야 할 4가지 법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단가라고 말하는 것은 판소리와 다르게 목을 푸는, 그러니까 판소리 부르기 전에 짧을 딴 소리 가짜를 써서 단가라고 하는데요. 이 단가 소리는 다른 것은 다 중몰이 장단인데 이 광대가만 자진몰이 장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대가 조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대라 오는 것은 제일은 흰물칠에 둘째는 사솔칠에 그즉자 득음이요 그즉자 노름새라 이렇게 4가지 덕목을 갖춰야 한다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물치레죠. 여기서 말하는 인물치레는 뭐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가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판소리는 어차피 혼자 하는 그런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춘향이도 됐다가 이도령도 됐다가 또 월매도 됐다가 방자도 됐다가 여러 가지 배역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연기력이 뛰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로 사설치레입니다. 사설치레는 판소리는 어려운 사자성어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가사 전달이 정확하지 않으면 대중들은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발음으로 소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득음입니다. 어쨌든 판소리이기 때문에 소리를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득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름새, 혼자 하는 또 소리이기 때문에 부채를 들고 혼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채로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팡이도 될 수가 있고 심청가요 중에서는 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물에 떨어지는 심청이를 표현할 때 뭐 떴다 모래가 붕 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바로 너름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물치레, 사설치레, 득음, 너름새 4가지 법리를 제시한 것이 바로 신재효의 광대가라는 단가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구전되어 왔던 판소리 12마당 중에 양반이 좋아할 법한 그런 6바탕만 이제 책으로 남겼었는데요. 왜 양반들이 좋아하는 소리를 남겼을까요? 소리꾼들은 사실 뭐 저잣거리에서 공연하는 일도 있었지만 양반들이 청에서 양반들 집에서 잔칫날 소리 연행을 하는 일들이 많아서 양반들이 듣기에 거북한 뭐 음담패설이라든가 그리고 뭐 남녀 상열지사에 관한 내용은 사실 부르기가 어려웠지요. 그래서 판소리 12마당이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심청가, 흥부가, 토별가는 수군가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적벽가, 장기타령, 병강세타령, 무수기타령, 배비장타령, 강릉매화타령, 수경낭자전, 가짜신선타령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양반들이 좋아할 수 있는 6가지, 바로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흥보가를 얘기하고요. 토별가는 수군가, 그리고 적벽가, 변강세타령을 집대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6마당은 그 사설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김소희 얘기로 돌아가면요. 김소희는 13살 때 협률사의 공연을 보고 본격적으로 판소리 공부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협률사는 1902년에 최초 창설된 바로 국립극장인데요. 이곳에서 정말 많은 명창들이 배출되고 공연을 했었지요. 그중 당대 최고의 소리꾼인 이화중선 명창을 따라 나선 것이 바로 판소리 공부를 하게 된 계기였다고 합니다. 또 이상하게도 이화중선 또한 협률사 공연을 보고 감동을 해서 바로 집을 나와서 장득주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화중선 명창은
일제시대 때 임방울과 더불어 정말 많은 음반을 낸 최고의 소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화중선이 가장 잘 불렀던 소리가 바로 심청가중 추월만정이라는 대목인데요. 김소희가 바로 그 소리를 듣고 반해서 이화중선을 따라 나섰다고 하는데 후에 김소희 또한 그녀의 장기 대목이 바로 심청가중 추월만정이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 추월만정의 만정이란 이름을 따서 김소희의 호가 만정이 됐는데요. 그 만정이란 뜻은 가을 정원에 가득한 달빛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김소희의 소리가 가을 정원에 가득한 달빛처럼 너무 은은하고 아름답다 해서 만정인데요. 황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부르는 대목이 바로 추월만정입니다. 제가 조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월은 만정 허여 사노 주렴 빛이여들제 이게 바로 추월만정입니다. 이화중선 선생님과 김소희 선생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불러봤습니다. 김소희는 어릴 때 집안 사정이 조금 힘들어서 고창에서 광주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풍류방이라는 곳에서 어른들과 소리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3살 때 본격적으로 소리를 시작을 했지만 그 전에 이미 소리 재능이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광주에서 이화중선을 만나게 되고 그때 광주 건번의 소리 선생으로 있었던 송만갑 명창에게 소리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송만갑 명창은 또 중요한 분이신데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우리나라 최고의 명창입니다. 그를 바로 근대 오명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근대 오명창은 19세기 후반에서부터 20세기 전반에 활동한 그런 명창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들은 박기홍, 김창완, 김채만, 송만갑, 이동백, 유공열, 전도성, 그리고 김창용, 유성중, 정정열, 이선유들이 있는데 근데 오명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5명을 훨씬 넘죠. 이 5라는 숫자는 그 5명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니라 약간 관습적이고 상징적인 숫자로 그다시 오명창이라고 하면 전반에 활동했던 분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명창을 뽑기도 하고 또 다른 분위기로 또 오명창을 뽑기로 하지요. 다시 송만갑 선생님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 송만갑은 세습 집안 출신의 동편제 효신 송흥록 선생의 종손이자 송광록의 손자이며 송우룡의 아들입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송씨 집안이 정말 판소리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집안인 것을 여러분들 짐작을 하실 텐데요. 그 송만갑의 제적 등본에 바로 무, 한자로 무자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무당 집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계에 속한 집안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분이 바로 송흥록 선생님이신데요. 송흥록 선생님은 동편제 효시입니다. 여러분 동편제, 서편제 들어보셨어요? 섬진강을 줄기를 이제 따라서 동쪽을 동편소리, 서쪽을 서편제라고 하는데 그 동편, 남원, 임실, 순창 이쪽을 동편소리라고 하고 저기 보성 쪽 소리를 바로 서편제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 송흥록 선생님의 별명이 바로 가왕, 노래왕이란 뜻인데요. 그 당시 판소리 없었던 가장 느린 장단인 진양조를 만드셨습니다. 제가 그럼 여기서 장단을 좀 살짝 살펴보면 진양조는 가장 느린 장단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금 불러드릴게요. 가나니야 가나니야 원수
열기는 삼신치왕기 말을 했나 폭두 칠성짐이 집자리 떨어져서 명과 속을 말을 했나 나는 세상에 삼겨나서 불효행사 헌일 없이 밤낮 주야로 벌어서도 삼순 구식을 할 수가 없네. 이것이 바로 진양조입니다. 제가 불러드린 건 가난타령인데요. 흥보가 중에 가난타령이 나오는데요. 흥보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놀부한테 쫓겨나서. 그럴 때 흥보 마누라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부른 소리가 바로 가난타령입니다. 여러분 느린 장단을 느껴보실 수 있죠. 바로 이게 진양조고요. 그럼 좀 다양한 장단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음악의 기본이 되는 장단이 바로 중몰인데요. 중몰이는 그 서정적인 장면이나 그리고 서수라는 대목을 씁니다. 제가 조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과중 기상영수라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은 도련님이 방자한테 광활루를 좀 구경 나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공부하는 도련님이 무슨 구경을 나가느냐 그랬더니 이도령이 방자한테 옛날 어른들은 다 삼천 경계를 유람하면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산영수 별건곤 서부허유 놀고 채석강명월야오 이적선도 놀아있고 적벽강추야 월어서도 파도 놀고 시상비의 우류촌 도연 명도 놀아있고 상사는 파돌 튀던 서선생이 놀았으니 내 또한 호엽사라 통원놀이 편식춘 아지 놀고 무엇더리 잔발 말고 일러라. 이게 바로 중몰이 장단입니다. 뭔가 좀 설명하고 서술적인 느낌이 드시나요? 바로 우리 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단이 바로 중몰이고요. 그 다음 바로 조금 빠른 장단 중중몰입니다. 중중몰이 들으시면 알겠지만 약간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은 그런 느낌의 장단이에요. 그래서 뭐 극적에서 춤을 추거나 뭐 활보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제가 흥보가중 얼씨구나 라는 대목을 또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자씨구 치화자 좋은데 얼씨구 절씨구 영감비 엊그저께 백령길을 떠난 후에 후원한다 탄을 놓고 주야 축수로 비롯 떡잎에 알이 받고 돌아오신니 이런 기쁜 비 어디가 있나 얼씨구나 절씨구
흥겨움을 느끼시나요? 관객들이 있었으면 박수도 받고 할 텐데 우리 친구들 보시면서 박수 많이 쳐주시겠지요? 네, 바로 이게 중중몰이 장단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조금 더 빠른 자진몰이 장단인데요. 자진몰이는 약간 극적이고 긴박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춘향가중 신현맞이 대목을 하겠는데요. 이 대목은 도련님이 한양으로 올라가고 새사또가 내려오는 대목을 표현한 그런 대목입니다. 신현마저 내려온다. 신현마저 내려올 때 별년 맵시장이 좋다 보란색음 완자창 내 활개쩍 벌려 1등 마부유량 날마 덩덩 그렇게 싫어 키 큰 사령 정창호 뒤치집이다 힘을 써 별현이 따라 남대문 막성 나서 좌우산천 바래봐 파란 춘성 만화방창 버들이 푸릇푸릇 백사동작을 부컨 승방고를 지내요 남대령 호계 넘어 과천흑대가 중하오고 이튿날 발행얼지 병만집사 칠해보소. 이것이 바로 신현맞이 대목 자진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빠른 장면은요 바로 휘몰인데요. 극적인 상황이 아주 분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심청이가 인당수에 갔다가 물에 빠지는 대목이 바로 휘몰입니다. 좀 불러드릴게요. 심청이 고동바라 바람 맞은 사람처럼 이리빗 저리빗 정신없이 올라가다 치맛자락 무릎 쓰고 새별 같은 눈을 얹고 백전으로 우르르르르르르 바로 이게 휘몰입니다. 그 장단의 변화를 좀 느끼시지요? 네. 그 다음 바로 언몰인데요. 언몰이는 약간 신비한 인물이나 뭐 기묘한 호랑이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인물들이 나타날 때 불러지는 소리입니다. 언몰이 조금 해드릴게요. 쭉 내려온다 중 하나 내려온다 다른 중은 내려오는데 이 중은 올라간다 이 중이 어디 중인고 우문사 화주승이라 이게 바로 언몰이고요. 조금 더 불러드리면 이제 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범 나려온다 범이 나려온다 송님 깊은 골로 한줌생 내려온다 너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 쭉 찢어지고 몸을 홀숭홀숭 꼬리난 잔뜩 한 발이 넘고 이겁니다. 그래서 도사나 스님, 호랑이가 나타날 땐 거의 언몰이 장단을 이제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바로 어중몰이가 있는데요. 어중몰이는 판소리 그 뒷풀이에 씁니다. 가장 마무리에 어중몰이를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6시간 춘향가를 다 끝나고 뭐 수군가를 다 끝나고 끝에 마무리하는 소리가 뭐 그때요 사또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게 바로 어중몰이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마무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어중몰입니다. 그리고 판소리의 선율인 우조와 평조를 또 오늘날까지 만드신 분이 바로 송흥록 선생님이신데요. 여기서 우조, 평조, 또 그 뭐 계면조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조는 약간 정가적인 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웅장한 느낌의 호령조라고도 합니다. 제가 조금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춘향가 중에 적성가인데 광활루에 올라선 도련님이 안개가 낀 광활루의 전경을 보고 부르는 소리입니다. 적성 아침 나루 늦은 안개에 뛰어 저문봄은 바로 이게 우조의
진양장단으로 바로 적성가를 불러드렸습니다. 그 다음 바로 계면조인데요. 계면조는 살풀이 무당들이 쓰는 그런 어법의 육자배기 토리를 바로 판소리로 차용한 것이 바로 계면조인데요. 약간 슬프고 애원성이 많은 것이 바로 계면조입니다.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판소리 중 이별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라 뛰어 서더니 여보시오 도련님 여보요 도련님 지금 오신 그 말씀이 참말이오 농담이오 이별말이 웬말이오 답답하니 말을 호 이게 바로 계면조. 약간 좀 슬픔이 느껴지셨나요? 계면조의 진양조 장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조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평조는 약간 이것 또한 우조와 비슷하게 정가적인 느낌을 드는데 좀 화평하고 명랑하고 즐거운 느낌입니다. 춘향가 중 천자 뒤풀이, 그러니까 여러분 천자문 아시지요? 그것을 또 판소리로 표현한 소리가 있는데요. 천자 뒤풀이를 조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오생창 우런맹사시 유휴비청 하날촌 축시생지허요 금옥수화를 맡았으니 영승먼물 따지 유현미륵청생 북방현무가 물려 궁상각 시우동 서남북 중앙 도색은 두루항 천지 사방이 멸말리 하루왕아치부 이것이 바로 평조 천자 뒤풀이였습니다. 장단은 중중머리였어요. 뭔가 춤추고 싶으신 생각이 안 들었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드름 소리가 있는데요. 경드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도라지 타령 있잖아요. 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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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소리가 경제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하는 소리인데 그것을 남도음악 판소리에 바로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판소리 안에서도 서울 사람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도령이 나왔을 때 했던 소리가 바로 이 경드름인데요. 뭐 오냐 춘향아 우리 마라 원수가 아니라 형번 행실이 원수로구나 이런 소리가 바로 경드름입니다. 그래서 서울 쪽 소리를 차용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서울에서는 이제 양반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판소리 안에서도 양반들이 나오는 이도령도 양반이었지만 또 다른 양반들이 나올 때도 이 소리를 또 씁니다. 그래서 그때여 남은 우입쟁이들 모여서서 아서라 춘향이 매만들 모양 사람 눈으로 못 보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경드름이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설렁째라고 있는데요. 높은 소리로 길게 빼면서 선율을 부르는 소리인데요. 춘향가 중에 굴로사령, 그러니까 춘향이를 잡으러 나오는 경찰들이 바로 굴로사령인데 춘향가 중에 뭐 굴로사령이 나온다든가 뭐 그 심청가 중에 인당수에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장사꾼들을 바로 남경선인 장사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바로 설렁째입니다. 그래서 굴로사령이라고 한다. 사령물로 가라간다. 서수탈 풍거지요 남용 나나를 울려 날래용자를 또 붙이고 누르어진 세사스를 허리하래다 듣게 차고 이것이 바로 설렁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장단의 흐름은 중몰이, 중중몰이, 자진몰이, 그 다음에 휘몰이, 언몰이, 어중몰이, 그리고 가장 느린 진양조가 있고요. 그리고 음색이나 그 선율에 따라서는 평조, 우조, 계면조, 설렁재, 그리고 경드름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지요? 그런데 이제 판소리가 하나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목 구성과 그리고 다양한 장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김소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녀는 15세 때 정정열이라는 명창에게 춘향가를 배웠고요. 21살 때 박동실 명창에게 심청가를 배웠습니다. 이 정정열 명창은 전주 쪽에서 활동하셨던 최고의 명창이었고요. 바로 춘향가에 능했던 그런 명창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분이 바로 박동실 명창인데요. 박동실 명창은 1897년 전남 담양군 금성면에서 태어난 20세기에 활동한 명창입니다. 그는 10살 때 이미 춘향가는 보통 짧게는 6시간, 길게는 8시간인데요. 10세 무렵에 그 소리를 완창을 해서 신동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최고의 명창이었죠. 그는 판소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작사도 잘했고 작곡 능력도 훌륭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창작 판소리 뭐 많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의 대표작인 열사가는 이 창작 판소리계에서는 정말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이름이 날렸는데요. 이 열사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준 열사가, 그리고 안중근 열사가, 유관순 열사가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열사들의 이야기를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엮어놓은 곳이 바로 열사가인데 그것을 직접 쓰시고 직접 작곡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가 이제 월북을 했다는 이유로 박동실 명창이라는 이름을 거론하기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최근에는 그의 판소리 업적과 그리고 그의 소리 세계에 다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박동실 선생님의 제자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로 예고가 되셨는데요. 부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5호 보유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김소희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그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을 하셨던 최고의 예술가입니다. 전주의 정성민 손창식 선생님께 승무와 승무 붓가락을 배웠는데요. 여러분 승무 아세요? 네, 승무는 하얀 붓가를 쓰고 긴 장삼을 두르고 하는 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북을 치지요. 그래서 그 붓가락을 그리고 또 그 춤을 정성민, 손창식 선생님께 또 배우셨고요. 그리고 태인의 전계문 선생님한테는 가곡 가사, 그러니까 가곡, 우리가 알고는 홍남파의 가곡 이런 게 아니고 노래 가사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시조 아시죠? 태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가곡 가사, 시조 정가 이렇게 바른 소리다라고 해서 배심 기르기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가곡 가사를 또 배우셨고요. 또 김용건 선생님한테는 거문고와 양금이라는 악기를 또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신호열 선생님께서는 그 김소희 선생님한테 서예를 가르쳐 주셔서 붓글씨로 국전에 3번을 입상하는 그래서 일이 있었는데 정말 국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서예도 잘 쓰셔서 국전에 입상하신 게 아마 김소희 선생님이 최초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보더라도 그녀의 예술 세계는 경계가 없는 그런 예술의 활동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 만에 바로 14살 때죠. 남원의 춘향제 명창구에서 1등을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가 문제가 돼서 여기저기 좀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대요. 왜 저 아이가 1등을 하느냐, 잘못됐다, 다시 한번 겨뤄보자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김소희 선생님은 대회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그 후에는 대회에 한 번도 출전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여기서 김소희 명창은 특히 이화중선 명창을 아주 잘 따랐고요. 이화중선 명창도 바로 김소희를 딸처럼 잘 대해주고 또 잘 가꿔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1935년 일본의 빅터 레코드사에서
춘향가 전집을 녹음을 하는데요. 정정열, 이화중선, 임방울, 박녹주, 한성준 등 그 당시 최고의 명창들과 이제 갓 20살이 넘은 김소희가 같이 일본으로 가서 그 음반을 취입을 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잘했으면 그 선생님들과 함께 그 음반을 취입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저보다 더 어린 친구가 안숙선 명창과 같이 음반을 취입했다는 얘기와 똑같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분창 형식으로 혼자 다 춘향가를 하는 게 아니라 배역을 나눈 분창 형식으로 음반을 녹음을 했는데 정정열 명창은 도창과 변학도를 맡았고요. 이화중선은 월매, 방자, 춘향, 그리고 임방울은 이도령, 그리고 박녹주는 월매 춘향, 김소희는 춘향이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가락은 한성준이 맡았는데요. 저도 이 음반을 정말 들어봤는데 그 김소희 선생님의 그 춘향이 이별가 대목은 저희가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 많이 하잖아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다. 어찌나 맑고 청아한지 약간 그 옛날 음반이어가지고 지지직 소리도 많이 나지만 정말 가사가 정말 또렷하게 들리는 김소희 명창의 소리를 정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20살을 갓 넘었는데 저 같으면은 정말 떨리기도 했었을 텐데 정말 당차게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그 시대의 명창이었습니다. 또 그녀는 1953년에 조선성악회를 결성해서 그 산하에 조선 창극단을 만들어서 창극 계승을 도모하였는데요. 해방 후 박귀희, 박초월과 함께 여성 국악 동호회를 조직해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임춘행이 이끄는 여성 국극단이 있었지만 전통 판소리를 바탕으로 극을 만드는 곳은 바로 여성 국악 동호회밖에 없어서 그 인기는 정말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임춘행 이야기를 해볼게요. 임춘행은 여성 국극단을 이끄는 사람이었지만 그 전에 25살 때는 바로 이 여성 국악 동호회에서 같이 활동을 했지만 그 후에 여성 국극 동지사라는 곳으로 적을 옮겨서 그 남장 여배우로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춘행이 딱 이렇게 손 하나만 들면 여자 관객들이 정말 쓰러질 정도로 지금의 뭐 아이돌, 지금의 최고의 뭐 약간 뭐 정우성 아니면 뭐 그런 정도의 인기를 뭐 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또 좀 독특한 게 판소리 창법에 얽매이지 않고 그 서구적인 오페라 창법을 바로 그 작품에 도입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이미 1950년대에 지금 말하는 콜라보나 크로스오버 무대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또 김소희 명창은 그 가야금 명인인 박기유와 그리고 또 인간문화재 박초월과 함께 1955년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창설하는 데 공헌을 했습니다. 지금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인데요. 개교와 동시에 판소리 교사로 재직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소리꾼들이 정말 좋았겠어요. 김소희 선생님께 직접 소리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녀는 또 다양한 해외 공연을 가졌는데요. 1962년 파리에서 벌어진 국제민족예술제에 참여하여서 환영을 받았고요. 1964년에는 삼천리 가무단이라는 그런 단체와 함께 미주 전역을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해외 공연을 정말 활발하게 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은 공연이 1972년 카네기 홀에서 이루어진 바로 판소리 완창 공연이었습니다. 바로 춘향가를 완창했는데요. 그때 실황은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고의 명반이라고도 하지요. 그녀의 입상 경력은요. 남원 춘향제 민족예술경연대회에서 14살 때 1등상을 수상했고요. 제4회 국악상, 그리고 세계방송대상, 그리고 문예진흥 공로상, 국민훈장 동백장, 그리고 제1회 한국국악대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남원시 예술문화상, 제1회 독리대상, 그리고 제1회 방일령 국악상 등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1995년 4월 17일 타계하기까지 경계와 일정한 법계의 도를 넘어선 경지에 이른 소리를 하셨지요. 그녀는 또 우아하고
그 판소리의 절제미를 정말 잘 알려주신 그런 분인데요. 저는 선생님 댁에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종로 쪽에 위치하고 있는 2층 양옥집에 정원이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그때 소리를 선생님께 소리를 배우러 가려고 이제 공부하러 가려고 어머니랑 함께 갔었는데 그때 오정혜 씨를 만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오정혜 씨는 바로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김소희 선생님 제자로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소리를 배우러 갈 뻔했는데 제가 다른 작품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소리를 배우지 못한 게 지금도 이제 한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항상 칭찬도 많이 해주셨던 기억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돌릴 수 있다면 그때 1980년대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녀의 소리를 잇는 마지막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데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지요. 네, 자칫하면 어렵다고 하는 우리 판소리. 허나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DNA에는 우리의 숨결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양의 음악가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슈베르트, 모차르트, 마리아 칼라스, 이런 다양한 음악가들은 많지만 송응록이며 송광록이며 또 박록주며 정정열이며 김소희 같은 우리의 음악가들은 잘 모르시지요?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요즘에 한류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세계에서 정말 인기를 많은데 제가 설명해 드린 거와 같이 우리 음악은 이미 1960년대 한류 바람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보단 다른 나라에 나갔을 때 더욱 각광받는 음악이 바로 우리 음악 판소리입니다. 제가 프랑스 공연을 갔었는데요. 그 프랑스에서 추임새하는 프랑스인을 봤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그 공연을 가서 그분을 뵀는데 바로 작년에 또 그분을 한국에서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분인지는 모르고 제가 10년 전에 프랑스 공연을 갔더니 거기서 추임새하는 프랑스인이 있었다.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세계에 그리고 제가 올해 재작년인가 BTS와 함께 프랑스 공연을 갔었는데 물론 BTS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지만 정말 판소리를 하는 저의 소리를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박수를 정말 최고의 기립박수까지 해주셨던 프랑스 관객들의 생각을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판소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번 계기로 우리 음악을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꾼 방수미였습니다.